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여러분, 서혁준입니다. 게임업계 현업자들과 함께 게임 개발자 취업 트렌드부터 미래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나눠볼 팟캐스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게임업계 현업인이신 임성균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타 게임즈에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임성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8년차 게임 개발차이고요. 지난 7월 31일 날 어센트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해서 지금 열심히 업데이트나 뭐 이런 걸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까지도 도쿄게임쇼에 네. 출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소감 좀 어떻게 한마디 좀 들려주시죠? 이번에 도쿄게임쇼가 듣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참가사가 한 980개가 넘었다라고 들었는데 살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는 거의 진짜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B2B 데이 때도 이제 뭐 오셨던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여태까지 B2B를 이렇게 좀 많이 참가해봤지만 이번만큼 사람이 많았었던 적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성황 중에 성황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네이버 기사를 좀 확인해봤는데 여태까지 열렸던 도쿄게임쇼 중에서는 그 관람객 규모로는 역대 2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이 네, 최고 수준이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29만이었었는데 이번이 28만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 국내랑 비교가 안 되게 규모가 크군요. 근데 사실 지스타도 이제 한 19만 정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지스타 사랑합니다. 네. 언젠가는 도쿄 게임쇼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만한 얘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나라 게임쇼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스타도 쭉쭉 커져서 도쿄 게임쇼에 버금가는 규모가 되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밸류가 좀 되는 게임쇼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한 4부작 정도 나눠서 다양한 게임 업계에 대한 이슈들을 좀 이렇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우선은 이제 게임 개발자로 취업을 할 때 면접하는 상황에서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이런 이제 얘기들과 그다음에 취업에 관련된 이제 저희 플레이어님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좀 주제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게임 개발자의 기본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면접을 봤었던 사람들로 치면은 한 대충 세봐도 400명은 좀 넘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을 네. 근데 면접을 보면서 이제 조금 기억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몇 가지를 하면 면접의 기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패기? 네. 패기. 그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의 기본기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 그러니까 즉 대화도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기본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면접과 이제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 기본기를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패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경직된 패기냐? 아니면 좀 자기 몸에 좀 붙어있는 그런 패기냐, 즉 좀 뭔가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그런 느낌이냐가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직된 패기라고 한다 그러면 좀 문제점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좀 기억나는 좀 면접자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면접을 보게 된 임성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회사는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셨나요? 네, 좋은 회사라서 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좀 할 말이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당황스럽죠. 경직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도 경직시킵니다. 대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나의 스탠스에 따라서 상대방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그런 나의 패기, 나의 어떤 그런 좀 자신감 있는 모습,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스탠스예요. 그게 경직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엠모사에 근무할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정말로 머리를 진짜 짧게 깎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완전 정장에 넥타이까지 입고 오셨어요. 긴장이 딱 되겠네요. 그런 분이 딱 들어오시면 저희는 일단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야?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긴 해요. 왜냐하면 딱 들어와서 인사도 거의 뭐 박수기면서 인사를 하는데 지금에는 아마 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2008년이었으니까 2008년, 2009년 이때였으니까 당연히 그분도 결과는 좋게는 안 됐겠군요. 사실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야기를 잘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때 저는 좀 스킬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지금도 좀 잘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대화를 계속해서 뽑아내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진짜 단답형 딱딱딱딱딱딱 끊겨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고 약점을 감추고 싶은 마음은 정말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면접이라고 하는 자리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해서 같이 일할 수 있을 만한 동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본기로 꼽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그 소통이기 때문에 팀원들하고 소통보다 먼저 일단 입사의 소통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야 이걸 통과해야 다음 거 소통을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기의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좀 소통을 꼽는데 네네. 대화하는 어떤 그런 태도. 아. 네. 그래서 평소에 좀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긴장되겠죠. 당연히 긴장되겠죠. 이해합니다. 네. 아, 잘 되고 싶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로 좋은 회사에 면접이 잡혔다. 그러면 거기 취업하고 싶으면 긴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이 기회 날리면 어떡하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좀 이렇게 반복을 좀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항상 추천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정말로 조금 가고 싶은 회사를 쓰지 말고 일단은 이제 조금 몇 군데 경험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데를 해서 면접 경험을 좀 쌓아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원하는 프로젝트, 원하는 회사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쌓여졌던 경험을 가지고 여기에 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게임 회사 면접에 있어서 이제 기본기를 이제 소통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런 소통들을 좀 이렇게 대화하기 편하게 그리고 자기를 좀 잘 오픈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면접관에 하는 질문 있잖아요. 네네네. 질문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듣는 게 뭐냐면 경청을 잘해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면접 자리에서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가 묻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뭘 좀 많이 추천하냐면 그러니까 전에 그랬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뽀뽀를 굉장히 좋은데 면접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대로 못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뭐냐면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지나가면서 누구나도 이렇게 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아니 뭐 헌팅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네. 그리고 낯선 모임에도 좀 많이 가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저는 환경 자체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의 이야기가 면접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경험을 가져보고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론자는 아니지만 경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닌텐도의 미야모토 시게루 씨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경험은 결국 양식이 된다고. 네. 처음에 이제 면접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네.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좀 단골 질문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단골 질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 게임이 뭐예요? 어떤 게임 좋아하냐? 네, 나는 것들인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물어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질문자의 의도는 뭐냐면요. 인생 게임에서 왜 그게 인생 게임인지 그 인생 게임에서 어떤 시스템, 어떤 콘텐츠 때문에 좋아했는지 그걸 얼마만큼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너는 어떤 게 좋았어? 그게 왜 좋았어? 그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데? 라는 부분들까지를 이제 이어주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조금 뭐 회사 성향마다 이제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네. 이제 뭐 좀 몇몇 군데 회사에서는 좀 질문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최근에 뭐 연구하시는 거 있어요? 뭐 꽂힌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게임을 만드는 건 좀 오타쿠들이 만든다라는 거 있잖아요. 좀 하나를 파도 이제 좀 깊게 파는 그런 성향들이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뭐 연구하고 있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라서 그런 거 이제 있으면 좀 대답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조금 이제 좀 불편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난 게임 좋아해서 이 게임 열심히 파고 있는데 다 게임 좋아한다 그러면 혹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뭐 취업 준비는 안 하고 게임만 뭐 이렇게 하고 저희 업계는 그런 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자기가 좀 남들보다 이거 좀 잘 안다 딱딱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맞닥뜨렸던 문제
기억나는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문제 해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물어보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어떤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이냐,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가냐, 뭐 이런 거 이제 조금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군요. 그렇죠. 자, 그럼 좀 관점을 바꿔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때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솔직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좀 답변을 좀 고민을 하고 본인이 이제 좀 고민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낸 그 답변을 좀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뭐 시작할 때는 짧은 시간 생각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정리해 주는 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보기에 좋다. 네. 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맞는 옷, 나의 스타일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남의 스타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조직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막 맞추고 싶어. 그거는 그 조직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신입을 뽑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분위기 전환, 분위기 환기, 뭐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을 왜 필요하겠어요? 변화를 위해서 뭔가 어떤 그런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 조직에 적응을 잘 하는 거랑 이 조직에 완벽히 맞추겠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면접에 있어서 면접자의 좋은 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태도일까요? 솔직함과 적극성.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플레이어분들이 만약에 신입이다, 아니면 뭐 저연차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 어떤 그런 특출난 전문성을 바란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네, 그런 회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질문들과 그 수준에 맞는 걸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솔직함과 적극성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하면, 솔직함,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적극성과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적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항상 그게 꼭 들어갑니다. 뭐냐?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는 거. 네네네. 거기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나오는 질문인 거죠? 반드시 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반드시 합니다. 저희 회사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알고 가는 게 좀 좋죠. 그 회사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조금 안 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적극성이 저는 굉장히 건전한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는 내가 수집형 RPG를 하면서 내가 입사 지원을 한 거는 MMORPG 회사예요. 완전 이런 다르네요. 거는 조금 애매하죠. 극과 극이잖아요. 물론 MMORPG 회사에서 수집형 RPG 프로젝트에서 뭐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뽑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데, 내가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MMORPG인데 이거랑 상관없는 장르의 어떤 그런 걸 이제 막 보내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그런 걸 하는 회사라는 걸 아는데도 다른 쪽의 게임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거리가 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좋은 맞게. 대화자리는 아니다. 네, 그쵸. 핏이 좀 맞게. 네. 게임 개발자 면접에 관련된 기본 내용도 말씀 주셨는데, 네네. 게임 개발자에 대한 이제 기본기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의 기본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자의 기본기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제가 뭐 이게 기본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건 이거는 기본기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게임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게임을 좋아하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축구 선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게 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을 만드는 것도 좋아하겠지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걸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개발해볼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테트리스라든지 아니면 뭐 슈퍼마리오 같은 뭐 플랫폼 그런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게임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검색만 해도 이제 뭐 코드가 그냥 줄줄줄줄 나오거든요. 만드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 네네네. 그런 걸 이제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간접 체험으로.
내가 이걸 좋아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에도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난 수학 좋아, 과학 좋아, 국어 좋아 나눠지잖아요. 뭐 나는 모든 교과서가 다 좋아. 뭐 물론 이런 사람들이 전교 1등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드물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건 이거는 그냥 기본기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냥 기본 소양이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 들어오기 위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자면 걷기 전에 하는 일어서기 네네. 정도인 거고 게임을 좋아하는 건 네네. 그다음에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게 저는 이제 그때부터가 걸음마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장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놀랄 때가 뭐냐면 신입 특히 좀 기획자들 이제 저는 이제 기획자이다 보니까 자기 PC를 자기가 조립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냥 정말 좀 문외한이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거 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게임을 만들잖아요. 근데 게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양을 탄단 말이에요.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뭔가 PD나 뭐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희 게임의 사양은 최저 사양은 뭐예요? 권장 사항은 뭐예요? 그렇죠, 물어보겠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면 그런 것도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PC라고 하는 건 저희 군대 가면은 총기 분해하고 총기 조립하는 거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알죠? 놀이쇠, 뭐 무슨 뭐 방아쇠, 뭐 그다음에 뭐 가스마개부터 시작해서 뭐 탄창 들어가는데 다 알잖아요. 총열 다 분해하고 다 조립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PC도 제 장비잖아요. 군인에게 총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다. 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뭐 무슨 뭐 어디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도체부터 이런 거 말고 그렇게까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말고 PC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픽 카드, 램, 뭐 CPU, 파워, 뭐 케이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구성이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군요. 요새는 그래도 좀 여성 플레이어분들도 이런 PC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져서 그럼요. 네,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네. 충분히 그런 소양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혀 모르고 개발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전혀 모르고 개발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드게임 개발자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 개발자라면. 네, 그쵸. 이제 뭐 디지털 하는 이제 뭐 PC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나. 네, 다음 좀 질문 좀 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학원을 통해서 취업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게임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코딩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학과들을 좀 본다든지,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게임 회사에서 실제로 선호하는 학과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제 기준으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 경험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컴공은 당연히 선호를 할 수밖에 없어서, 컴공이나 소공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제로도 이제 조금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전공자냐 비전공자냐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과에서 4년 동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기본기,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말하는 기본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기대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도 사실 저는 정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스키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실제로 좀 몇 가지 과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서는 서공이나 컴공을 조금 여기 나왔어라고 이제 좀 생각하는 이게 뭐 절대적인 척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포트폴리오에서 짰었던 자기 코딩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부차적으로 이제 좀 그런 거 보는 것 같고 기획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학. 조금 오해긴 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일단 엑셀이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쓰잖아요. 수식 베이스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게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예쁜 계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입력이 있고 입력한 거에 대한 연산이 있고 이거에 대한 출력. 입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공격하는 거. 그렇죠? 내가 공격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데미지 연산 공식으로 이제 몬스터한테 주는 데미지가 이제 연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돼서 화면에 나오겠죠. 내 데미지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예쁜 계산기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쁜 계산기 중에 하나인 거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보는데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시나리오 라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창. 문창 작가. 네네네.
그리고 통계학 쪽도 이제 조금 많이 네, 있다 그러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요 정도가 이제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고 부차적인. 네, 그래서 학과라고 이 학과여야만 게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괜찮았고 면접도 잘 봤을 때 네. 근데 보통 회사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이 사람 하나만 원픽만 가지고 하진 않거든요. 다양한 선택지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그런 옵션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것들, 네, 그게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고려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변수.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플레이어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자격증에 대한 질문 참 많이 하시거든요. 자격증.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데 네. 요새는 좀 스펙 시대다 보니까 이런 네. 이제 자격증들을 좀 사전에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게임 개발자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고시 실제로 있어요. 게임 기획 네. 전문가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격증이 실제로 좀 기능을 저한테는 기능을 했었어요.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격에 대한 증명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냥 공부하는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자격증이 뭐냐면 주변에다가 네네네. 커말 1급이랑 정보처리 산업기사 혹은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말고 네네네. 산업기사나 기사 정도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 내용이 진짜 좋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데이터베이스 얘기하셨죠? 네, 그 다음에 신기술 동향이랑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리즘.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좀 자격증 땄다면 확실히 어필 되겠네요. 어필이 될지는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플레이어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필이 될 수 있으니까 공부하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실무에서 진짜 도움됩니다. 저도 N사 다닐 때 이제 그 기획팀장 형이 저한테 추천해줘가지고서 그 정보처리 산업계에서 자격증을 땄거든요, 공부를 해서. 네네네. 근데 실제로 제가 공부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나 거꾸로 했구나. 이론을 먼저 배우고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쌓아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실무를 먼저 하고 나서 이론을 이제 배우니까 근데 이해가 좀 제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후에 좀 좋았었던 게 일본에 취업했을 때 좋았죠.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다른 국가들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베트남이랑 일본인데요. 베트남하고 일본에는 같은 이제 그 등급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면은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가 있냐? 비자가 엔지니어 비자가 나옵니다. 또 그런가요? 네, 최소 3년. 왜냐하면 보통 이제 처음에 넘어갈 때 1년 비자가 보통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회사 초청 받아가지고서 초청 비자로 가는 경우에는 달라요. 그 네. 회사에서 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네. 일단은 넘어가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 비자로 넘어가면 이제 3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미만인 경우에서 뭐가 생기냐? 핸드폰 약정이라든지. 또 그러네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집 이제 뭐 월세 있을 계약. 거고.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네. 암 걸려요, 진짜. 그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비자가 만약에 1년짜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었어야 돼? 감도 안 잡혀요. 비자가 1년짜리인데 그거 누가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랑 이제 매칭을 해서 비자를 받을 때 엔지니어 비자를 그냥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가자마자 일본 비자 받을 때 엔지니어 비자로 할게요 했는데 저는 처음에 5년 나왔어요. 5년? 네, 5년 이게 비자 5년이 나왔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5년 나올 수 있어요. 5년 나왔었어요. 이거 좀 되게 꿀팁이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볼 건데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들을 많이들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의 등용문이라고도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티켓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포트폴리오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여줄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간결하게 보여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포트폴리오를 볼 때 가장 많이 걸려지는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네네. 양이 많은 포트폴리오는 일단 걸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내용이 들어갈수록 좋다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에요. 간결한 내용을 요약해서 좀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국내 굴지의 회사라고 칩시다. N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주일에 이력서 몇 통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시험 공고 올리면? 한 500통에서 1000통?
제 경험에 비춰서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좀 올렸을 때를 이야기하자면 일주일에 정확히 기억나요. 350통 넘게 들어왔어요. 아 이거 어떻게 보지? 예요. 너무 많으니까. 회사에서 그럴 것 같아요. 부장님이 와서 야 너 사람 뽑아야 되니까 일 빼줄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일하지 말고 사람 뽑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 할 거 다 하고. 네, 주간 보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력서가 근데 이렇게 와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거 하나하나씩 까봐야 되잖아요. 그럼 양이 많은 게 사실 좀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겠네요. 양이 많으면 일단은 저는 그래도 포트폴리오는 꼭 일자는 주의여서 일단 대충 봐요. 대충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을 들이기가 어려워요. 걸려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간결하게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간결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딱 눈에 띄게 보여야 될 텐데. 문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오히려 이제 그 요즘 이력서를 보게 될 경우에는 문서 구조를 딱 보자마자 이거 학원에서 선생님이 써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즘에는 문서 구조들을 좀 대부분 좀 잘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양 자체도 과도하게 내시는 분들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래도 있어요.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문서가 막 한 10개 막 이렇게 하는 압축 파일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다양한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이게 서류를 보고 이 친구는 좀 구조들을 잘 이렇게 문서 양식에 맞게 잘 정리한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캐치해서 보시나요? 이를테면 의도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좀 명확하게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 거를 이제 좀 잘 보죠. 그 다음에 요즘 비주얼라이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가치성이 이렇게 좋게 이제 좀 만드는 걸. 네네네네. 그런 거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글보다는 그림, 그림보다는 이제 뭐 영상? 이런 딱 순서 이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보다는 또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좋은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좀 포트폴리오가 좀 있을까요? 최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노션으로 진짜 깔끔하게 정리한 포트폴리오들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요새 노션으로 참 많이 정리하시네요. 네네네. 그래가지고서 요즘에 그래서 저도 이제 노션을 이제 조금 보고 있긴 한데. 네네. 그래서 노션으로 그렇게 항목별로 이제 좀 꼼꼼하게 잘 그렇게 구분을 잘 해놓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 영상이요. 네네네. 자기 이거 제가 뭐 해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자기가 쓰던 어떤 그런 문서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유튜브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쇼츠까지도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는 문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중요한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1차원적인 레벨이에요. 2차원적인 레벨은 뭐냐면 이거보다 더 높은 레벨. 그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가 듣기 편하게 해줄게. 가 중요한 거거든요. 문서란 상대방이 어쨌든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문서를 왜 써요?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소통의 도구예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너한테 보여줄 게를 소통을 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저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그 좀 기억에 남았던 포트폴리오가 좀 어떤 내용이었던지 혹시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 내용이었었어요. 특정한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뭐 분석했었던 것들. 밸런스 분석. 네. 그런 것들을 노션으로 잘 정리를 해서. 네. 어떤 캐릭터가 티어가 어떻고 왜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놨었던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확실히 좀 기억에 남으셨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그런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 역기획서 이야기 좀 잠깐 좀 하고 좀 가자면. 네네. 역기획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별력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니케 역기획서 몇 개 나올 것 같으세요? 많이 오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몇백 개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중에서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쓸 자신이 있어? 라는 것도 그렇고 굳이 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저는 역기획서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유니크가 돼야죠. 오히려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딱.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라거나. 이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캡콤 들어갔을 때 어떤 이야기로 캡콤에 들어갔었냐면. 네, 너무 좋죠. 네. 롤에서 탑에서 왜 란두인스 오멘을 가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로 갔었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주제긴 한데. 네. 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만렙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롤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실 텐데
방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방어율, 그러니까 데미지 감소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구간을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방어도보다는 체력을 올리는 게 이득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문도로 방어만 몰빵했었는데. 근데 란두인스 오멘이라는 아이템은 네네. 방어도도 올려주고요, 체력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란두인스 오멘을 가는 게 메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캡콤에서 면접 볼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어그로 좀 끌었죠. 네. 자, 여기서 롤 티어를 골드를 못 찍어보신 분, 그러니까 다 골드가 아니더라고. 네. 제가 그때 전투 밸런스로 입사를 했었었는데요. 네네네. 그런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었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또 그쪽 자신 있는 분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남들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면 그 중에서 내가 탑이 되어야 내가 이제 좀 알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기획서를 가지고 탑이 젤동수로 잘 쓴다는 건 이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역기획서 진짜 너무 많이 와요. 요새 약간 그게 좀 스탠다드화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학원에서도 많이 역기획서를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문서로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간결하게 읽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요즘 DC 인사이드인가 뭐 이런 사이트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 줄 요약. 세 줄 요약.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요약본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PPT로 친다 그러면 저는 10페이지 미만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분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포트폴리오에서 딱 한 가지만 추가해도 될까요? 네네, 하시죠. 네. 누군가한테 맞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포트폴리오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많이 지금 물어보는. 그런 게 어딨어요.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수작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로운 양식 안에서 그냥 내 방식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좀 그렇게 잘 풀어낸 자기의 얘기들을 잘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구글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구글에다가 뭘 검색하는 게 좋냐면 기업 속에서 이런 걸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업 속에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수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소개하기 위한 딱딱딱딱 순서들이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방정식 같은 거죠. 기업 속에서라고 한다 그러면 매출, 수익 뭐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에는 이것도 넣어보는 거예요. 뭐? 내가 알바했을 때 내 월급 얼마 났는지 뭐 이런 것들도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럼 그런 양식들을 어떻게 가져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좀 정형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에서의 양식이 좀 구애받지 않고 사실은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정형화되어 있는 거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내가 씹어 먹을 수 있어야 그때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정화된 틀은 필요하다. 네, 이걸 필요한데 이걸 기준으로 던지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연습용인 거고 이걸 바탕으로 내 걸 만들어내라는 거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들이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만 연습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걔네들이 진짜 기본기 잘하는 애들이에요. 들어보니 맞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이 돼 있는 바탕에서 본인의 얘기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라운드에서 뛰어놀듯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명쾌하긴 한데 사실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는 되게 막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줬잖아요. 구글에서 그거 검색해가지고서 그 순서를 외울 정도로 계속 따라 해보세요. 연습을 해봐라. 네. 되게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면 의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의도에 따라서 두 갈식으로 갈까? 그럼 이거를 여기 올려가가지고 이거 앞에다가 두고 이 상태에서 만들어보자 문서 구조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문서 구조를 연습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저도 사업 처음 시작할 때 IR제로 쓰는 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IR대로만 제가 지금 진짜 거의 1000번 가까이 수정했을 거예요. 창업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정말로요. 수백 번은 이미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똑같이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또 질문인데, 네네. 신입 취업자들한테 있어서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게임 개발자로서 신입으로 들어갈 때 대기업이 좋다, 중견기업이 좋다, 아니면 스타트업이 좋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좀 좋은 루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케바케여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 생각이 좀 정리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닛들이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대부분 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네네. 그리고 회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많아져요. 이것만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경험은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못 하겠네 라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하니까 전문적인 경험을 하겠네 라는 것도 사실상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플레이어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좀 들어가서 좀 제네럴한 경험을 좀 하면서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견과 중소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은 나는 체계가 잡힌 데에서 체계적으로 조금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반대로 그만큼 권한은 좀 많이 없긴 해요.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사고를 대비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권한은 조금 일반적으로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나는 좀 어떤 체계, 어떤 시스템 이런 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잘 잡혀진 시스템에서 뭔가 좀 경험을 하면서 경력을 좀 쌓아가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기업이 좀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한테 만약에 신입으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취업할 거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 네네네. 저는 사실 취업을 제일 빨리 하는 곳에 갈 것 같습니다. 제일 빨리 하는 곳에? 네. 이유가 있을까요? 게임 업계가 폐쇄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은데요. 네네.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 진짜 너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랑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랑 너무 달라요. 저라면 그래서 가장 빨리 취업할 수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두고 이제 갈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저는 중소보다는 중견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견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중소의 사이인데 캐시카우가 사이인데. 있는 친구들, 이제 그런 회사들을 이제 중견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리겠다. 두 마리 토끼처럼 보일 수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제가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딱 정해져 있고 이것까지만 해, 넌 권한은 여기까지야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반대로 이거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그걸 어떻게 다 내 퀄리티로 다 해. 밸런스가 좀 있는 곳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조금 선택을 좀 할 수 있고, 또 캐시카우가 있는 곳에서 좀 뭔가 좀 KPI나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네. 결론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겠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냥 좋은 사냥꾼으로 하지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쾌하게 또 대표님과 함께 게임회사 취업과 면접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게임 개발자의 미래에 관련된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플레이어님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